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아침 7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경찰이 하는 짓거리가 점점 선관위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댓글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하는 짓거리가 점점 선관위 닮아간다 하는 겁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재명 피습 경찰이 부실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만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축소 부실로 규정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나아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하면서 경찰을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에 대한 경찰 발표는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원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해서 다시 발표하고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피의자의 당적과 금융거래 내용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변명문 일부를 발췌했는데 그 안에는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홍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 내용 재검토와 자료공개 요청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측은 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우파의 그 많은 시민들도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래 범죄 현장은 보존해야 하는데 경찰은 30일 만에 물청소를 했어요. 사진입니다. 좀 이상해요. 경찰의 행태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경찰이 사건 현장을 이렇게 물로 닦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이걸 왜 경찰이 닦죠? 사건 나지 30분 만에 그랬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찰은 변명을 해요. 증거 수집이 끝나는데 관광지 핏자국을 방치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경찰이 직접 양동이 들고 빗자루 이런 거 걸레로 범죄 현장을 치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현장 사진은 물론 지열에 사용된 수건 등 모두 확보했다고 경찰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조정부실장이 전화를 했어요. 경찰에다. 혈흔 사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저희는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모든 증거 다 수집했다고 그러는데 혈흔 사진이 없대요. 또 물어봤어요. 지혈할 때 쓴 수건이랑 가재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혹시 그 증거물로 가지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에요, 경찰은? 증거 수집 다 했다고 그러더니 아무것도 없어. 현장에서. 다 물청소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비난을 받는 겁니다. 범인이 가지고 있던 입장문인가 그게 뭐죠? 발표문에는 일부만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야당은 공격하잖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런 일을 할까? 제가 이걸 보고 점점 이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닮아간다. 증거 없애고 조작하고 오리발 내밀고.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죠?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 박성희의 커피하우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교수이십니다. 한국미래학교 회장 박성희 교수께서 기고를 했어요. 야당 대표의 피습, 서울대 의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응급이면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아니라면 헬기는 타지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응급이 아니니까 헬기 타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비전문적, 비윤리적 정치인과 타협한 슬픈 자화상이다. 정치의 액세서리가 된 의사들이다. 소중한 무형 자산을 잃어 후진 정치가 다른 전문 분야까지 수준을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정치와 전문성이 잘못된 만남을 테크노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그 둘이 편의를 주고받으며 진실을 왜곡할 때 사회는 이상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 과거 우리 조상도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지식인을 꼭 꼬집어서 곡학아세라고 경고했다. 좋은 정치는 사람들이 저마다 전문성과 소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준다. 각자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정치와 상관없이 살 수 있으면 그럭저럭 살만한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정치를 의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 과잉사회는 살기 불편하고 힘들다. 지난 2일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부산과 서울에서 누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병원과 정당 틈에서 일부 의사가 수년간 힘든 수련을 거쳐 이룬 자신의 전문성을 정치 아래 두는 타협을 했다는 사실이다. 결과는 참담하다. 벌써부터 소셜미디어에서는 2024년도 신설학과 서울대학교 정치의학과 서울대학교 정치의학과라는 패러디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정치에 오염됐기 때문에 저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에 오염되니까 저따위 짓을 하는 거고 경찰도 선거에 오염됐으니까 정치에 오염됐으니까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찾아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읽어드립니다.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이 가짜 뉴스가 아니다. 언론사로서 마땅히 보도해야 할 내용들, 즉 진짜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 것도 가짜 뉴스이다. 전자를 적극적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 후자는 소극적 가짜 뉴스라고 말할 수 있다. 의혹적인 영상에 대한 진위를 떠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여러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언론으로서 해당 영상을 분석하여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심한 공격이 있었는지, 민주당원은 어떠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 기본적인 보도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 정해놓은 프레임 안에서만 보도를 해야 하고 이를 벗어나면 가짜뉴스다, 음모론이라고 기성 언론이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가장 정면에서 찍은 카메라가 KBS 카메라예요. 그럼 분석해서 보도해야죠. 그런데 안 해.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KBS는 문재인 방송에서 윤석열 방송으로 넘어왔지 공영방송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주장합니다. 공영방송은 없애자. 그리고 조중동, 이렇게 되면 조중동도 기자들을 동원해서 아주 분석을 해야죠. 칼같이 분석을 해야지. 안 해.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느냐. 프레임, 음모론이래. 일부 유튜버들이 음모론이래. 미안하지만요. 조중동의 기자들 다 그냥 사표 쓰세요. 그 유튜브를 이용하는 그 독립 언론인들 하는 노력의 반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언론이 요구하는 일을 우리나라 언론은 하나도 안 해. 모두 정치에 눈이 멀어가지고 할 일을 안 해. 언론도 정치에 눈이 멀었고 선관위도 정치에 눈이 멀었고 의사들도 정치에 굴복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조선일보의 한동훈 창가, 한비어천가라고 하나요? 훈비어천가라고 얘기를 하던데, 야당에서는. 오늘도 조선일보의 훈비어천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지역마다 인연을 강조한다. 그리고 계산된 패션이다.
팔도 사나이로 변신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을 맞아 전국 순회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 지역과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부모 고향과 옛 거주지뿐만 아니라 검사 시절 좌천당했던 지역, 정치를 결심한 곳까지 인연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이 강남 8합군 출신에서 팔도 사나이로 이미지를 바꾸려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 정도면 완전히 그 아부의 극치입니다. 아부의 극이에요. 자, 여기서 그 가는 곳마다 인연을 강조했다고 그러는데 대구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대구에 가서는 이랬어요. 저는 대구는 이제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라고 했어요. 지난 2일 대구를 방문한 해서는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동대구역에서 서민들을 만나며 정치를 결심하게 됐다. 법무부 장관 시절의 11월에 동대구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정치를 결심하게 됐다. 그러면서 대구는 저희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맞아요. 맞아요. 한동훈에게 대구는 정치적 출생지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탄핵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동훈이가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대구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탄핵시켰기 때문에 정치인이 된 겁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구 분들에게 좀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기자는 불편한 거를 말할 줄 알아야 기자입니다. 예전에 그 유승민 의원이 그 대구에 내려갔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데모하고 뭐 유승민이 저리 가라고 배신자 막 그러고 할 때 그때 엄청나게 유승민 씨가 수모를 당했어요. 근데 대구에 갔을 때 막 뭐 꽃다발도 받고 그랬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가 대구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여쭤볼게요. 제가 차마 그 사진은 대구에서 막 꽃다발 받고 하는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죠? 대구 분들은? 여러분들 대구 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뭐 어린애 같은 질문인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더 좋아하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더 좋아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 뭐죠? 한동훈 장관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VON 여러분 잘 좋아하시죠? 우파 시청자들은 VON 김명 대표가 VON을 좋아하십니다. VON이 어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제목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동훈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자유우파 정치 세력이 제도권을 탈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방송으로 제목으로 어제 VON 김명 씨가 방송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이낙연 씨가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낯선 집이 됐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 또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 투쟁을 계속하는 현재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 혐오와 증오의 양당 체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지대의 힘을 규합하겠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순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구와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깨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와는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 김종필 연합, BJP 연합보다는 훨씬 거리가 이낙연과 이준석이가 거리가 가깝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정당에 머물다 본지 지금 3개월째 돼가나요? 이제 제가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정당에 몸을 이제 담았으니까 제가 조금 아는 척을 좀 해드려도 여러분께서 용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당을 좀 나름대로 연구했습니다. 제가 옳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비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요,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양당 정치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지만 그러나 목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영남이죠. 그리고 지금의 야당 더불어민주당 호남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기반을 두지 못한 정당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당이 있죠. 안철수 당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당에 발을 들여오는 지 3개월이 됐는데 여기까지 제가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제가 배워야 될 점이 너무 많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남의 당 이야기 그만하고요. 내일로 미래로당, 제가 몸담고 있는 당의 소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읽어드립니다. 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를 했습니다. 정당 합당 신고 공고, 가로치고 흡수 합당. 다음과 같이 합당 신고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존속하는 정당의 명칭은 내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정당. 흡수되는 정당의 명칭은 직능자영업당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몸담고 있는 내일로 미래로 정당에서 직능자영업당을 흡수 통합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50개 조금 넘는 정당이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 당이 2개 당을 흡수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래로 당과 2개 당, 어제 신한반도 체제당과 그 다음에 어제 내일 직능자유자당 이렇게 3개 당이 합쳤습니다. 그리고 7개 정당은 공천 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합쳐야 합니다. 그 공천 연대를 하자라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공화당에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합치자는 겁니다. 분열하지 말고 합치자는 겁니다. 1당과 2당이 아닌 제3당으로 가기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끼리 합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당 그리고 연합에 가장 앞장서 있는 정당이 내일로 미래로다는 겁니다. 합당한 당 그리고 정책 연대를 하기로 협약식을 맺은 그 당원 수가 한 10만 명 가깝지 않을까, 정확하게 아직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10만 명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로 미래로 정당을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래로.org에 접속하셔서 당원 가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내일로 미래로에 어떻게 가입하느냐, 정당 가입을 하느냐. 그래서 문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로 미래로.org에 접속하셔서 당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래로 중앙당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에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1당과 2당은 공짜로 정치를 합니다. 세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래로는
국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제가 허튼 짓 하면 야 이상로 후원금 물어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허튼 짓 하지 않겠습니다. 네로 미러로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 그 정당은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501호에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광고.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목에다 그분은 피켓을 이렇게 들고 지하철도 타시는 분입니다. 이겁니다. 응답하라. 4.15 부정선거 범죄 수사에 침묵하는 윤석열은 응답하라. 그 부정선거 범죄, 이 범죄라는 이야기를 꼭 좀 강조해 달라고 하는 광고주의 그 부탁입니다. 현금으로 주시고 가셨어요. 이제 응답하라. 4.15 부정선거 범죄 수사에 침묵하는 윤석열은 응답하라. 또 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피켓을 들고 뒤에 달고 다니는 피켓은 이겁니다. 뒤에 달는 피켓은 4.15 부정선거 범죄 5조. 선관위는 전자개표 조작했기 때문에 1등적이다. 대법원은 선거 범죄 동조자이기 때문에 2등 범죄자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3등 세 번째 범죄자다. 네 번째 국힘당은 침묵하는 하수인이기 때문에 네 번째다. 윤석열도 범죄자다. 수사 안 하면 간첩이다. 부정선거 범죄규명위원회에서 돈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광고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광고하시려면 저한테 그 광고비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속 광고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제 국민힘 당사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저희 당에 광고를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고요. 어제 제가 커피는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예.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